아우, 오랜만에 봐요. 오랜만에 보죠. 제가 좀 중간고사 앞 뒤로 조금 여유를 좀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수업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양이 조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조금 여유를 둬서 좀 그 앞에 좀 팍팍하게 배운 다음에 중간고사 때는 좀 텀도 많이 주고 커버도 우리 뭐 복습하는 시간도 따로 가졌었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저희 수업만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 좀 한강 휴강 해가지고 뭐 다른 수업 뭐 시험 준비하시라고 휴강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중간고사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보죠. 이제 중간고사 끝났고 하반기 수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으로는 좀 기초적인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뭐 클러스터링 이런 좀 굵직굵직한 토픽들을 했고, 이제 하반부에서는 조금 이제 뭐 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약간 어려운 개념 같은 거를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서는 저희 수업이 신경망을 다루는 수업은 아니에요. 저희 수업은 머신러닝 수업이지만 그래도 뉴럴 네트워크를 조금은 경험을 하고 가는 그런 시간도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여기 나머지 뒷부분은 아마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점수는 제가 원래 시험 채점을 진짜 빨리 해서 줘요. 얼만큼 빨리 해서 주냐면은,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전에 중간고사 봤잖아요. 10시부터 12시에 중간고사 보면은 그날 오후에 채점을 해서 올렸었어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그날 오전에 시험 보면은 저녁 되기 전에 채점 바로 해가지고 올려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채점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솔직히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 며칠이냐? 25일 27일까지 해서 올려드릴게요. 중간고사 점수 27일까지 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 여러분들이 써서 올린 가명 있잖아요. 가명을 써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점수가 무슨 점수인지 확인하려면은 자기가 써서 낸 가명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단답형 다 단답형이어가지고 이번에 부분 점수는 없을 것 같고, 클레임을 따로 뭐 부분 점수 없어가지고 받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혹시나 필요하면은 클레임도 뭐 같이 공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또 시험 보고 과제한다고 힘드셨죠? 이번 주에 과제가 하나 더 나갈 건데, 코딩하는 과제가 아니라 우리 그 구글 설문 있잖아요. 구글 설문을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 강의 의견 조사하는 요거 이제 전반부에 대해서 의견 제출하는 거, 요거를 이번 주 과제로 하나 올릴 거예요. 뭐 코딩하고 뭐 문제 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때까지 우리 수업이 어땠는지, 뭐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아니면은 뭐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구글 설문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를 이제 과제로 올려드릴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기명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구글 폼에 보면은 익명도 되고 기명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이름이랑 학번을 쓰는 란이 있는데 그게 필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출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출 여부 확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익명으로 제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명으로
그냥 아무 의견이나 써서 내세요. 그냥 뭐 아무 의견 없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 학번 넣고 제출을 한 다음에 익명으로 따로 의견을 한 번 더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출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이랑 학번을 입력을 해서 한 번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전체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원래 중간고사 끝나면 한 번씩 이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 클래스에다가 올릴 테니까 요것도 확인을 하세요. 요게 있고, 아 왜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지 오늘?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거는 별 얘기 아닌데, 이번 주부터는 쉬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음악 같은 거를 틀어볼까 하거든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나 뭐 라이브 같은 거를 틀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쉬는 시간에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틀어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쉴 사람은 그냥 안 듣고 쉬면 되고, 뭐 듣고 싶은 사람은 들으면서 쉬면 돼요. 요거 뭐 추천곡이나 추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뭐 저한테 해도 되고, 여기 뭐 이번에 구글 폼 여기 위에 구글 폼에다가 의견 쓰는 거에다가 뭐 추천하는 음악을 써도 돼요. 뭐 그런 거 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일단 이번 주에 하는 공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요거를 따로 써놔야겠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아 근데 시험을 제가 여러분들 시험 푼 거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왜 이번에 되게 고득점자가 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문제를 이번에 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냈었어요. 많이 냈다가 아 이거 너무 시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줄인 거예요. 줄여가지고 전체 문제 7문제인가 됐던 것 같거든요. 원래 한 10문제인가 냈었는데 조금 줄이면서 난이도도 조금 쉬워진 것 같고 시간도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답지를 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되게 잘 푼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 구글 폼으로 들어오는 의견이 조금 갈려요. 되게 어렵다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더 어려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약간 갈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풀어서 낸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좀 앞으로 강의 난이도도 조금 조절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모델 이밸류에이션 앤 셀렉션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요거를 하고 수요일에는 지금 뭘 할까 약간 고민 중인데, 어쨌든 오늘은 일단 요걸 할 겁니다. 무슨 문제를 할 거냐면은 우리 오늘은 딱 하나 K-민즈 클러스터링을 다시 볼 거예요.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미리 설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 돌리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클러스터의 개수가 뭐 10개다, 5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뭐 랜덤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러면은 초기화된 값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기반으로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구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다시 평균을 구하고, 또 거리를 구하고,
이것도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구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K-means 클러스터링 내부에서 돌아가는 건 그건데, 바깥에서 보면은 얘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클러스터의 개수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결과를 냈는지,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뭐 3개라고 해서 얻어진 결과랑 4개라고 해서 얻어진 결과가 있을 때 요 두 가지 결과 중에 뭐가 더 나은 결과인지, 그거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실 데이터 안에 클러스터가 몇 개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매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클러스터의 개수가 몇 개였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라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크게 2개를 볼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결과라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매저, 우리 뭐 일종의 모르겠어요, 코스트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척도, 그런 거를 오늘 2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너샤라는 걸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루엣 스코어라는 걸 배울 거예요. 2개 다 K-means 클러스터링에 한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너샤는 사실 K-means 클러스터링의 코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루엣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너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계산할 게 많은 그런 값인데, 오늘은 요거 2개를 보고 요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 요 개수라는 뜻입니다.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요런 거를 이제 이론도 보고 실습도 해보고 해서 마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 말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 중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K-means 클러스터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완전히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K-means 클러스터링은 완전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너샤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K-means 클러스터링의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코스트냐면은 미니마이즈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K-means 클러스터링 자체가 이 이너샤라는 거를 최소로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내가 설정한 클러스터의 개수가 있으면은 이 이너샤를 최소로 만드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학습이 우리가 배웠던 그 K-means 클러스터링 학습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그래프를 봅시다. 요 K는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예요. 그러면은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4개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막 그 이터러티브하게 막 계산을 하면은 코스트가 쭈루루루룩 수렴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얻어진 값이 요거예요. 요거는 4. 클러스터의 개수를 4개라고 설정을 했을 때 요거고, 5개라고 설정을 해서 학습을 돌렸더니 요만큼이 나왔다는 거죠. 반대로 또 뭐 3개라고 설정을 했을 때 쭉 수렴을 해서 얻어진 최종 결과값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를 보면 일단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여러 번 학습을 돌린 거죠.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2개일 때도 학습을 돌리고 3개일 때도 또 따로 돌리고 4개일 때도 돌리고 5개일 때도 돌리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돌려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얻어진 이너샤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너샤라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일어났다면은 더 작은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였을 때는 요 값이었는데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나 늘렸잖아요. 2개에서 3개로 늘렸단 말이에요. 2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이너샤가 감소를 했죠. 되게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2개에서 3개로 넘어오는 이 과정은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충분히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나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3개에서 4개로 늘리는 과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줘요. 근데 이제 4개부터는 조금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랑은 다르게 4개에서 5개로 늘릴 때는 감소하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개에서 5개로 클러스터를 하나 늘렸으니까 일단 이너샤가 감소하긴 해요. 대체적으로 일단 감소는 해요. 코스트라는 게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면은 감소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감소하는 폭이 이전에는 지금 이만큼씩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 감소하는 폭이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코스트가 감소하는 폭이 더 이상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 보여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면은 감소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감소하는 폭이 되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되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하다가 그 감소하는 추세가 꺾였어요.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지점을 우리가 엘보우라고 불러요. 팔꿈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 이렇게 감소를 많이 하다가 여기서 꺾였잖아요. 감소하는 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엘보우라고 부르고, 요런 엘보우를 기준으로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그려진 이 그래프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인지도 몰라요. 몇 차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분포를 해 있는지도 모르고 각각의 클러스터의 개수에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코스트만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코스트, 이너샤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엘보우가 생성이 된 이 지점이 제법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되게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되게 작은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4개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결정을 하는 건 사람 마음이에요. 엘보우가 나타났다고 해서 꼭 엘보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엘보우라는 게 주는 거는 클러스터를 하나하나 늘려갈 때 얼마나 걔가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엘보우만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엘보우는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참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3개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여기 안에 우리가 뭐 데이터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뭐 4개가 아니라 뭐 5개다, 6개다, 뭐 6개까지를 뭐 효과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만 이제 그냥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엘보라는 점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엘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적이지는 않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 데이터 안에 우리가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을 거라고 조금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엘보가 그거보다 더 적게 나타나는지 더 많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거고, 만약에 뭐 사전 지식이 완전 없어요. 이 데이터의 안에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을지 전혀 몰라요.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뭐 엘보가 좋은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엘보가 그렇게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안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진짜 이상적인 경우로 지금처럼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너샤라는 코스트가 아주 이렇게 딱 보이면은 너무 행복하겠죠. 엘보가 아주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가면 엘보가 어디예요? 몰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우리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뭐 여기라고 해도 타당할 수도 있고 여기라고 해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하니까 엘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른 이너샤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겠죠. 어떤 정보를 주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너샤가 실제로 뭐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너샤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뭐의 평균이냐면은 거리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거리의 제곱에 대한 평균인데, 그 거리라고 하면은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뭐랑 뭐 사이의 거리냐라고 하면은 each 인스턴스, 각각의 샘플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샘플과 그 샘플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센트로이드,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평균의 위치를 말하는 거겠죠.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K-민즈 클러스터링 돌아가는 거를 기억을 잘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5개의 샘플이 있고 여기에도 5개의 샘플이 있다고 해요. 지금 2차원의 데이터입니다. 뭐 여기를 뮤1이라고 합시다. 그 여기를 뮤2라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클러스터의 개수가 몇 개죠? 클러스터의 개수 몇 개죠? 이러면 지금 여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서 제가 할게요. 아, 그래요. 2개죠. 2개. 고마워요.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가 있어요. K-민즈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돌아갔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리를 2개 구하죠. 여기
첫 번째 클러스터의 평균까지의 거리랑 두 번째 클러스터 평균까지의 거리,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뭐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너샤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너샤라는 거는 평균을 내는 거예요.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은 전체 샘플에 대한 평균을 낼 거예요. 전체 샘플에 대한 평균을 뭘 내냐면은 거리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낼 건데, 나 자신, 그러니까 샘플, 어떤 샘플이랑 나랑 제일 가까운 평균,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 전체 샘플에 대해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요 샘플에 대해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걸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파란색 거리랑 요 빨간색 거리랑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까운 거,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 샘플에 대해서는 요 거리죠. 그렇겠죠? 아이고, 요거를 이제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는 이 거리의 제곱, 얘에 대해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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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지금 파란색으로 짝대기를 그은 5개의 제곱, 그리고 빨간색으로 짝대기를 그은 5개의 제곱, 그러면 총 10개 거리가 있잖아요. 10개 거리의 제곱의 평균을 내면은 이너샤가 되겠죠. 쉽죠?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금방 구할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이거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리면은 이너샤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K민즈 클러스터링 돌리려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 거리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에 더 가까운지 한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파란색 짝대기의 거리, 빨간색 짝대기의 거리 이미 다 구해놨어요.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렸다면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파이썬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너샤 구하는 거는 우리가 더 짤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한두 줄만 추가하면 이너샤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하면은 이너샤 아닌가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우리가 RNK라는 게 0 아니면 1로 정의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n번째 샘플이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0과 1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여기 뒤에 있는 건 뭐예요? n번째 샘플과 k번째 평균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에 0 또는 1이 자동적으로 곱해지니까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이번 시험 문제처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거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n번째 샘플과 k번째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딱 행렬로 하나. 잠시만요. 질문이 있네요. 전체 샘플에 대한 평균 옆에 거리, 나 자신의 샘플, 나랑 제일 가까운 평균이라고? 네, 맞아요. 그렇게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면은 샘플이에요. 나하고 어떤 주어진 평균까지의 거리가 요렇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RNK라는 것도 정의를 할 수 있다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거 시험 문제 요거 나왔었나? 10, 10, 01, 01로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첫 번째 클러스터까지 제일 가깝죠. 두 번째 클러스터랑은 멀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애가 아니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세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얘는 두 번째 클러스터랑 제일 가깝다는 뜻이죠. 그게 0이랑 1로 표현이 된 값이 RNK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너샷 이미 구할 수 있어요. 이너샷 어떻게 구해요? 얘에 대해서 이너샷은 뭐예요? 얘의 제곱이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요거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얘에 대해서는 얘의 제곱, 얘에 대해서는 얘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랑 이너샤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평균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었어요. 요거죠, 요거. 나하고 가장 가까운 평균 사이의 거리가 뭐예요? 얘가 되죠. 자, 요거는 구하면은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아까 어떻게 쓴 거냐면은 전체 샘플에 대해서 RNK랑 요렇게 구하면은 여기 앞에 곱해지는 요 값이 뭐냐면은 얘들이 돼요. 얘네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안에 계산이 되는 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얘의 제곱 곱하기 얘 더하기 얘의 제곱 곱하기 얘가 되잖아요. 근데 0이 나올 때는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에 있는 애들 얘네들 요 자리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여기 더하기에서 탈락이 돼요. 0이 곱해지니까 탈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1인 애들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여기가 1인 애들만 살아남아서 요 값들의 제곱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이너샤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로 풀었으면은 이거예요. 말로 풀었으면은 요게 되고 그거를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던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요거를 차라리 이너샤 부분을 코드를 빨리 본 다음에 쉴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한 번에 코드를 다 볼까요? 일단 코드부터 볼까요? 지금 이 느낌을 살려서 빨리 코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코드 볼게요. 여러분들 요 약간 기억을 살려야 돼요. 여기 예전에 K-민즈 클러스터링 돌렸던 건데 요렇게 샘플들을 생성을 하는 부분들은 기억나시죠? 요거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총 3개의
그룹이 뭔가 보이는 것처럼 네, 뭔가 나타났죠.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전에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렸었어요. 기억을 해보자면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이거가 즉 거리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거리의 제곱을 구할 건데 어떤 거리냐면요, n번째 샘플과 k번째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겠어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서 제곱이 되어 있는 버전으로 자동적으로 행렬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거죠. 그죠? K-민즈 클러스터링 돌리려면은 이거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차피 한번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각 자리에다가 루트 안 씌우고 그냥 제곱이 된 버전으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 디스턴스 2에다가 뭘 구하냐면은 요거 포문을 하나 돌렸어요.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K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모든 샘플하고 K번째 클러스터의 평균하고 모든 샘플하고 K번째 클러스터의 평균하고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요거를 한 번에 다 구하는 코드를 한번 알려드렸었잖아요. 이거를 이중 루프를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행렬끼리 바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를 한번 그때 설명을 했었거든요. 기억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열을 한 번에 구하는 코드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전체 샘플하고 K번째 평균하고의 각각의 거리를 한 번에 다 구해서 여기 뭐 K번째 열에다가 한 번에 넣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두 줄을 가지고 요 행렬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요렇게 구한 디스턴스의 제곱이라는 이 행렬에 대해서 아규먼트 민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줄에 대해서 이 디스턴스가 최소가 될 때의 인덱스를 반환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C에는 이제 뭐 1 아니면 2, 0, 1, 2부터 해가지고 뭐 라지 K까지의 값이 들어있겠죠?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C는 그럼 예를 들어서 n차원의 벡터가 돼서 여기 안에는 정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2라는 뜻은 그러면 디스턴스 요거를 보면은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 2, 5, 6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아니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1이 나오겠죠. 여기가 최소값이 되니까 그때 최소가 되는 인덱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 3, 2, 7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여기 안에는 자동적으로 2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최소값이 되니까요. 그때 인덱스는 0, 1, 2니까 여기에는 2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 민을 쓰면은 한 번에 그 최소가 되는 인덱스를 반환을 받는다고 했었죠. 어쨌든 여기 그럼 C 안에는 그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의 제곱이랑 여기 C라는 레이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뒷부분은 K민즈 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너샤, 여러분들 이너샤 요거 한 줄로 구했어요. 요거 한 줄로 구했습니다. 이너샤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너샤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여기로 돌아갑시다. 요렇게 여러분들 행렬이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제곱들로 채워진 행렬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지금 distance 2라는 행렬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mean을 썼어요. 엑시스로는 1을 줬어요. 그러면은 요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엑시스 1이라는 옵션이 뭐예요? 요쪽 방향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각각의 줄에서 작은 값을 반환을 해달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로는 열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의 평균을 구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 전체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너샤 구한 거 끝났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설명할까요? 아니면 괜찮아요? 다시 코드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디스턴스의 제곱이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가로 방향으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원래 쭈루루룩 있었던 값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두 번째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세 번째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이런 값들이 쭈루루룩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이렇게 훑어봐서 그 각 줄에서 제일 작은 값들로 이루어진 열 벡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각 줄에서 작은 값들만 들어가 있는 게 쫙 모여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드래그 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 값의 평균을 내면 자동적으로 이너샤가 구해지는 거죠. 근데 이너샤에 지금 이 이너샤 자체도 벡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자체를 한 번 더 루프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K 값에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매번 반복을 해가지고 이너샤들을 각각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장을 해서 여기 이너샤라는 벡터 하나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막 반복을 하면은 한번 볼까요? 이너샤가 이너샤 플롯을 안 했다. 아, 이너샤 했구나. 아, 왜 이래. 요거네요, 요거. 여기. 요게 이너샤입니다. 지금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아까 그 데이터 모양 보셨죠? 요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일 때에서 엘보가 딱 생겼죠. 조금 다른 데이터로 한번 돌려볼까요? 좀 겹쳐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요런 거는 몇 개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너샤가 여기 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엘보가 또렷하지 않죠. 아까 데이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충 2개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엘보가 딱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감소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좀만 쉬었다 갈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잠깐만요. 녹화를 좀 끌게요. 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에스파 팬은 아닌데 에스파가 되게 좀 약간 세계관 이런 거를 밀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뮤직비디오는 처음 봤거든요. 에스파 노래는 진짜 좋아하는데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되게 뭔가 그 세계관 같은 거를 엄청 밀어주려고 많은 것들을 되게 뮤직비디오 안에 넣어 놓는 것 같네요. 뭐 막 블랙맘바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잘은 모릅니다.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노래 그 장르는 전혀 국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노래만 해도 뭐 막 힙합 같은 것도 생각도 하고 있고 막 클래식 노래도 생각하고 있고 뮤지컬도 있고 막 그런 식이니까 오늘 비록 처음 스타트를 네, 남자 아이돌도 추천해 주셔도 돼요. 오늘도 특별히 제가 막 걸그룹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가명을 써주신 거를 보고 뭐 겸사겸사해서 그 저는 넥스트 레벨의 그 영화 원곡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 드릴 겸 한 거였지 뭐 그런 거 전혀 국한될 필요 없으니까 뭐 언제든지 그런 거 해주세요. 저는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는 모르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BTS, 특히 BTS 아이돌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돌을 또 나중에 틀어도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네, 언제든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일단 이너샤는 봤으니까 이너샤는 봤고 그 다음으로는 실루엣 스코어를 한번 볼게요. 실루엣 스코어. 실루엣 스코어는 이너샤보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계산할 게 많아져요. 계산할 게 많아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의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실루엣 코이피션트라는 게 있어요. 실루엣 코이피션트.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뭐냐면은 이제 각각의 샘플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실루엣 스코어는 뭐냐면 얘도 역시 평균을 내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실루엣 코이피션트라는 거를 하나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해놓은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전체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이제 실루엣 스코어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요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루엣 스코어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실수로 나오는 값이 돼요. 근데 이제 플러스 1일 때가 좋은 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다 평균을 내서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얘부터 보면 되겠죠. 그럼 얘부터 볼게요. 그래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여러분들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하나하나의 샘플들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샘플들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건데 정의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해서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제 요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게 실루엣 코이피션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내면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뭐냐를 보면 되겠죠. A가 뭐냐면 거리의 평균인데 어떤 거리의 평균이냐면 나하고 나랑 같은 곳에 속한
샘플들, 나하고 기준은 나예요. 나로부터 거리들을 계산을 할 건데, 나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의 거리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너샤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평균까지 구했잖아요. 나랑 평균까지의 거리였어요. 나하고 다른 샘플하고 거리를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나하고 평균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구할 때는 나하고 다른 샘플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A는 뭘 구하는 거다? 나랑 같은 곳에 속한 애들끼리의 평균. B도 한번 볼게요. B는 뭐냐면요, B도 역시 거리에 대한 평균인데, 나하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곳에 속한 애들의 평균. 그러니까 나랑 두 번째로 가까운, 이렇게 A랑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도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5개의 샘플이 있어요. 얘를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클러스터. 여기 2번 클러스터. 여기를 3번 클러스터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각각의 샘플들에서 구해야 돼요. 그렇죠? 뭐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얘에 대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구해볼게요. 얘의 실루엣 얘를 구하려면은 일단 A랑 B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A랑 B를 구해서 요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A는 뭐였냐면은 나하고 내가 속한 곳의 샘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하고 내가 속한 곳의 샘플들. 그쵸? 나는 지금 검은색 클러스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속한 곳의 샘플들 사이의 거리, 그거의 평균. 그러니까 A는 결국 뭐예요? 검은색 직선의 평균이 되겠죠. B는 뭐냐면요, 미리 파란색을 쓸게요. 나하고 내가 속한 거 말고, 내가 속한 거 빼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데, 두 번째로 가까운데,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빨간색이랑 가까워요? 파란색이랑 가까워요? 일단 나는 뺐어요. 검은색은 뺐고,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는 어디랑 더 가까워요? 파란색이랑 가깝겠죠. 그러면은 파란색에 속한 애들까지의 거리, 요거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뭐에 대해서? 요 샘플에 한해서 A는 검은색, B는 파란색, 그 거리들의 평균을 내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를 지울게요. 만약에 기준이 되는 샘플이 이제 얘가 아니라 얘가 된다고 해봅시다. 얘에 대해서 구한다고 해요. 아, 이거 좀 약간 애매하니까 위치를 좀 더 극단적으로 옮길게요. 여기 얘에 대해서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뭐겠어요? 요거 A 평균이죠. B는 뭐겠어요? 요거 A 평균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구하려는 그 샘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쵸? A도 달라지고 B도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B를 나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은 빨간색 클러스터가 되겠죠. 요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A를 뭐라 부르냐면은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예요. 여러분, 인트라라는 게 그 어떤 내부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를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 인트라 클러스터라는 게 그 뜻이죠. 내가 속한 클러스터에서 우리들끼리의 거리의 평균이에요. 나하고 같은 데 속하에 있는 애들끼리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A를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라 부르는 거고요. B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거 따로 뭐 부르는 이름이 있나? B는 우리 빼고 내가 속해 있는 거 빼고 나랑 제일 이웃해 있는 애까지의 거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경우는 A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B가 아주 커요. 여러분들 A나 B나 항상 양수로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거리의 평균이니까요. A랑 B는 항상 양수로만 나오는데 A가 엄청 작고 B가 엄청 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나는 내가 속한 애들이랑 뭉쳐있고, 그쵸? A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내가 속해 있는 애들끼리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으면은 A가 점점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클러스터가 엄청 똘똘 뭉쳐있을 때 A가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속한 거 빼고 그 다음으로 클러스터까지는 충분히 충분히 멀리 있다는 거죠. 그쵸? 아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랑 같이 있는 애들은 되게 가까이에 있고 나랑 그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애들이 되게 멀어요. 그러면 A는 요렇게 구하죠. B는 요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작고 B가 크다는 거는, A가 작다는 건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있다. B가 크다. 나 말고 그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애도 되게 멀리 있다는 뜻이잖아요. 요런 경우에
요 실루엣 코에피션트의 정의를 보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근사적으로 B분의 B꼴이 나오잖아요. A랑 B 중에는 B가 크니까 분모는 B가 나올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B가 되게 크고 A가 되게 작으니까 B만 남겠죠, 거의. 그러니까 요게 1이 되죠, 1. 그러니까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1에 가깝다는 뜻이 뭐겠어요? 요런 모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잘 뭉쳐있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애도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반대로 뭐가 있을까?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A가 B보다 되게 커요. 내지는 A가 되게 크고 B가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여기랑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난 거죠. 내가 속한 클러스터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나는 되게 어중이 떠중이가 돼버렸고, 그 다음으로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되게 가깝다는 뜻이죠. 오히려 이게 아니라 아주 운이 나빠서 뭐 요렇게까지도, 요런 경우가 뭐겠어요? 요렇게 되는 경우죠. 이 말인 즉슨 나는 내가 속한 데랑 멀고 오히려 가장 이웃한 가깝다. 반대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요 정의에 의해서 얘가 마치 어떻게 나오냐면은 A분의 마이너스 A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아까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여기 사이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넘지는 않거든요. 여기 사이로 나오는데 플러스 1에 가까워지면은 요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요런 현상.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있고 나도 거기에 붙어있고 우리랑 제일 가까운 애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반대로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죠. 나는 우리 동네랑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가장 이웃에 있는 애랑 되게 가깝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동네가 여기고 남의 동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이러면은 0에 가까워지겠죠. 여기 거리랑, 그러니까 A랑 B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니까요. 요러면은 0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루엣 코에피션트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겠고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고, 그리고 그거를 계산했을 때 얻어지는 이 값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루엣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그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 샘플이 얼마나 잘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지도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전체에 대해서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평균을 내면은 평균적으로도 얼마나 되는지 나타나겠죠. 요거를 한번 결과로 볼게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얘는 실루엣 스코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클수록 좋은 값이죠. 아까 이너샤랑은 다르게 실루엣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값이에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나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의 개수를 달리 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요때가 좋은 거겠죠. 뭐 아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다,
여기로 갈수록 다시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요렇게 실루엣 스코어,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낸 실루엣 스코어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 대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다 구했잖아요. 다 구해놨어요. 걔네들의 분포를 직접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클러스터의 개수가 3개라고 했어요. 3개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클러스터, 그거를 우리가 정렬을 해놓은 거예요. 소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작은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뭐 요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런 곡선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면 이 초록색 클러스터 있잖아요. 초록색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전체 샘플이 뭐 한 1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100개의 실루엣 코에피션트 분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봤더니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죠. 여기가 아마 플러스 1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텐데, 마이너스 1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스케일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데 대체로 큰 값들로 많이 모여 있죠. 아마 요런 애들은 조금 이제 클러스터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0.6, 0.7 뭐 이 정도의 값이 나왔어요. 두 번째 클러스터, 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50개의 샘플이 들어있다고 해요. 걔네들의 분포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아요. 세 번째 클러스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인데 좀 0에 몰려있는 값들도 있죠. 심지어 음수가 나온 값도 있고요. 뭐 요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하나하나를 직접 볼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모든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여기에 점으로 하나 찍히는 거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이 됐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클러스터가 조금 좋지 않죠. 여기가 아직 좀 클러스터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뭐 되게 큰 값들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클러스터 4개가 잘 나왔고요. 뭐 하나를 추가를 해도 되고 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도 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발생을 한 거니까 요거는 없었던 게 나았겠죠. 얘는 없었던 게 오히려 더 나았을 거예요. 얘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너샤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게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되겠죠. 다만 계산을 하는 양도 되게 많아져요. 이거는 따로 계산을 더 해야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이제 구현하고 마칠 거거든요.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뭐 추천곡 하나 듣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바로 가요? 하나 들어요? 바로 가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가봅시다. 샘플을 조금 요렇게 만들어 놓고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에요. 여기까지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고, 내가 왜 이렇게 투명해지냐? 잠시만요. 됐다. 여기까지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2개를 구해야 돼요. 2개.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값을 2개 구해야 돼요. A랑 B를 구해야 돼요. A는 뭐였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속한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샘플들하고의 거리의 평균, 그게 A였어요. B는 뭐였냐면은 내가 속한 클러스터 말고 그 다음번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샘플까지의 거리의 평균,
요거 두 개를 구해야 돼요.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요거를 다 구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요거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거. 봅시다. 실루엣 스코어를 구할 건데 요게 실루엣 코이피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 n개에 대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라지 n개로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하나하나 다 구할 거예요. 첫 번째로 뭘 구할 거냐면은 A, 그러니까 내가 속한 클러스터, 그러니까 내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샘플하고의 거리의 평균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내가 속한 클러스터에 있는 내 친구들 하고의 모든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속한 클러스터의 인덱스예요. 아까 그 C 아규먼트 민으로 계산했던 그거. 그러니까 요 포문을 돌릴 거예요. 전체 샘플에 대한 포문을 돌릴 건데 일단 K1이라고 해서 내가 속한 클러스터는 K1이라는 클러스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속한 K1 클러스터에 들어있는 샘플의 인덱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개의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100개의 샘플이 있는데 100개의 샘플이 있고 뭐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1번에 속해 있는 샘플이 뭐냐를 np where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5번, 7번, 11번, 15번 이런 식으로 K1이라고 내가 저장을 해놓은 이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인덱스를 전부 달라라는 거죠. 여기 지금 돌렸나? 예를 들어서 C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은 뭐 2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반환을 해주는 거 뭐냐면 0, 2, 3, 5를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C라는 거에 안에다가 지금 정수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샘플이 1번에 속하고 두 번째 샘플이 2번에 속하고 세 번째 샘플이 1번, 네 번째 샘플도 1번 이런 식으로 뭐 n번째 샘플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수로 표현을 해주는 레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 C라는 레이블 안에서 이 C가 1번에 속하는 경우에 그 해당 인덱스들,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 C가 1이 되는 애들의 인덱스를 반환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0번 샘플, 2번 샘플, 3번 샘플, 5번 샘플은 1번 클러스터에 해당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게 여기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요 IDK1이 결국 뭐냐면은 나 n번째 샘플 n번째 샘플에 속한 내 친구들은 IDK1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나랑 여기 내가 여기 있죠. 나랑 내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샘플 말이 복잡하네. 우리 식구들이 얘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그러면 나하고 우리 식구들 사이에 모든 거리를 계산을 해서 여기 모든 거리를 계산을 한 게 여기에요. 그 모든 거리에 평균을 낸 게
A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B를 구하는 게 여기가 됩니다. 나랑 가장 이웃한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샘플과의 평균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나랑 가장 이웃한 클러스터가 어디냐 이거죠. 나랑 가장 이웃한 클러스터가 어디냐면은 여기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n번째 샘플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클러스터까지의 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소팅을 한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두 번째로 가까운 클러스터까지의 거리예요. 소팅을 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가까운 클러스터까지의 거리가 요게 돼요. 요게 두 번째로 가까운 클러스터까지의 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로 가까운 클러스터까지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디스턴스 중에서 두 번째로 가까워지는 거리까지의 인덱스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K2는 두 번째로 가까운 클러스터의 인덱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0, 1, 2 요 값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D K2는 결국 뭐예요? 아까도 동일했었죠. 두 번째로 가까운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샘플의 인덱스. 그러니까 뭐 1부터 100번까지가 있다면 그 중에 뭐 2번, 5번, 7번, 8번, 뭐 16번 이런 식으로 요 K2 두 번째로 가까운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샘플들은 ID K2예요. 그럼 동일한 걸 또 하죠. 나랑 이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샘플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의 평균을 구해서 B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파트입니다. 여기 처음 파트 내가 속한 데까지의 거리, 여기 두 번째 파트 나랑 제일 가까운 곳까지의 거리를 구했고요. 그래서 실루엣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럼 이게 n번째 샘플에 대해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구한 거에 대해서 전체 평균을 내면은 스코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한 거고, 요거를 플롯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요,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거기 강의 자료에서도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 위에 그려지는 게 뭐예요? 평균 내기 전에 전체 샘플 각각에 대해서 계산한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소팅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여기고, 이제 전체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그려주는 게 여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라고 설정을 했고요. 여기 첫 번째 클러스터, 주황색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전체 샘플에 대해서 계산이 된 실루엣 코에피션트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가로 세로축이 반대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대체적으로 한 0.9에서 1 사이의 값들이 있지만 일부 샘플에 대해서는 0.2, 0.3 여기에도 조금 있다는 거고, 여기 파란색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의 샘플이 한 0.8 이상이고 나머지 한 200개 정도의 샘플은 0에서 0.8 사이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가 하나 더 늘었어요. 하나 더 늘었더니 여기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한 0.4에서 0.9 사이로 한 300개 정도의 샘플이 있고, 여기 초록색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0에서 200개 사이에는 한 0.7까지, 여기 한 200번부터 한 1400번까지는 0.7에서 0.9 사이에 몰려있다. 여기 파란색 클러스터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 마이너스 0.4부터 0.7까지 이렇게 몰려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이렇게 실루엣 스코어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2개일 때의 실루엣 스코어, 3개일 때의 실루엣 스코어,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조금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요렇게 했더니 요런 모양이 나오네요. 실루엣 스코어입니다. 2개일 때는 0.6, 평균 0.6 정도인데 3개일 때는 0.8도 넘어가죠. 근데 이제 다시 4개, 5개, 6개 되면서 실루엣 스코어가 뚝뚝 떨어지니까 우리는 3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짠 거고, 여러분들 빨리 마무리합시다.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 사이킨런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어요. K-민즈 클러스터링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실루엣 스코어라는 거를 계산을 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 루프는 뭐냐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달리해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때 이너샤도 자동으로 구해져요. 그때 이너샤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실루엣 스코어도 여기서 불러온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실루엣 스코어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너샤,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 스코어가 되겠죠.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구하면은 요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직접 계산한 거. 요거는 뭐예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거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 의견에 대한 거를 과제로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